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이제 폭설로 인해서 많은 고생도 많으시고 많은 일도 많으셔갖고 바쁘실 텐데, 제가 몇 개 먼저 보게. 송탄 출장소에서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에서 예산 삭감이 올해 보니까 26억 정도 해갖고 한 16% 정도 삭감이 됐는데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열심히 일을 보니까 또 하나하나 또 체계적으로 잘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로 114페이지에 보면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에서 2025년도 요구액이 전년 본예산 이제 2차 추경 때 감액한 거 빼고 해갖고 한 2억 2천 정도가 삭감되었고 본예산 올린 거에 거의 4억 정도가 삭감돼 있는데 유지 관리 해갖고 116페이지에 보면은 도로 시설물 관련 사고 배상금이 나가는 금액이 사고율이 많이 있나요? 아까도 김승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상보다는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방 차원에서 하는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돼갖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고 배상금이 한 해에 얼마 정도 배상 횟수로는 얼마 정도가 되죠? 예, 내년도 요구액이 이제 500만 원인데요. 금년도에는 그 지급한 실적이 한 건에 63만 원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 거네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최소한의 비용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건에 60만 원 정도가 지급이 63만 원입니다. 63만 원이 지급됐는데 예상 집행률이 500에서 85%가 됐어요. 그러면 집행률이 거의 한 3,400원 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발생 즉시 또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50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 정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에서 보면은 다른 쪽에선 유지 관리 임대료 같은 건 늘었지만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고율도 그렇게 23년도에는 얼마나 됐죠? 그러면? 네,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고 이 사고율은 점점 거의 없어진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없어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혹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배상금의 정도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 이거는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더 이상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겠죠?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고 또 이제 시설도 자꾸 노후화돼 가는데 이제 사실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증액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3페이지에 보면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소 노점상 철거는 많이 돼가지고 이제 철거 횟수가 줄어들어 갖고 이렇게 철거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뒷페이지에 보면은 124페이지에 보면은 사실 이제 삼성 앞에 네. 노점이 이제 연초에 19개, 22개 있다가 이제 추석 지나고서 이제 19개를 철거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강제 집행하려고 예산을 좀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철거되면서 자진 철거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동료도 하고 단속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예산 집행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예산이 조금 감소된 겁니다. 아까도 김승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해도 노점상들은 단속을 해도 또 줄어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노점상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노점상들로 인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걸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는데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에요. 지상천 하천 환경 정비 관리 사업 해갖고 뭐 거기에 초하류나 식재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 편의 예산으로 들어온 거고요. 현재 그 지산천은 이제 지방하천으로서 이제 시에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에서 요구됐던 사항이 이제 초하류 식재라든지 벤치, 뭐 편의시설 이런 거를 요구했는데 벤치나 있는 편의시설은 또 하천의 이제 유수 흐름에 이제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뭐 하천 관리 정비 그런 데서 뭐 식재를 하거나 초하류를 심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사실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치수 측면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요즘은 치수만 가지고는 좀 그 역할을 할 수 없고 주민들도 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 편의 시설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게 그 초하류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좀 더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거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고 본인들이 보기에도 좋고 아마 유용한 걸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거는 다시 건축 녹지과에서 제가 한두 개 정도만 여쭤보겠는데요. 143페이지에 보면 5개 강구물 정비가 있어요. 이 5개 강구물 정비가 도시주택국에서 실시하는 뭐 불법 유해 광고물 처리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틀린가요? 동일한 내용이고요. 네. 그 지역별로 이제 본청 관할은 그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송출 지역은 송출해서 하고 안출은 안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기에서도 봤을 때 보니까 예전에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셨죠? 주말에도 주말에 했었는데요. 네. 그 이제 주말 예산을 이제 5개 강구물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청에서 예산을 내려준 걸로 했다가 올해는 예산을 그 기금이 이제 소진돼 가지고 그 내년도 예산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럼 여기 송출에서는 저기 이 5개 광고물을 회수를 해오면 보관은 어떻게 하죠? 이제 회수하는 부분은 이제 그 대형 같은 경우 이제 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관을 이제 하는 그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창고가 그 이제 소규모 창고가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단지나 이런 거는 그 아니면 현수막 이런 거는 바로 폐기 처리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폐기 처분은 소각을 하는가요? 아니면은 뭐 그걸 재활용하신 소각이 대부분입니다. 그 재활용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그 사용되는 현수막 자재나 아니면 그 도료 부분이 유해 물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정하다고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재활용하기가 이제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소각하는데도 환경에 대해서 뭐 유해 물질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불법 현수막을 하는 데에서 과태료 부과는 계속으로 해도 계속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가요? 일단은 이제 그 과태료가 적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각은 저희 그 지정돼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그 시에서 유지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도 이제 그 수거를 해서 그 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수거해서 그 관리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이제 좀 많이 발생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A라는 업체가 한 번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그다음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단체가 그런 과태료를 발생을 할 때 뭐 과징금이나 그런 거는 없죠.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과징금이나 뭐 그런 거는 없죠. 추가 과징금은 없고요.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 뭐 상한 금액이 있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발생한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수막 개수대로 부과를 하는 거지, 단속되는 현수막 개수대로 부과를 하는 거지, 뭐 최대한 뭐 얼마까지다라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과태료 수납은 잘 하나요? 추징 남아 있거나 뭐 안 그렇진 않고 계속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입하는 게 효율이 좋은가요? 납입을 안 할 경우에 저희가 뭐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뭐 고액인 경우에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업하는 데에도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이 SNS나 이런 매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갖고 유도를 해갖고 이제 더 이상 불법 현수막을 붙이지 않게끔 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야 좀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있어요. 저희 제3종 시설물이 도일교 몇 개나 되죠? 지금 저희 그 관할구역에 4개소 있습니다. 4개소가 예. 있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시설물 안전점검 위원이에요. 이 한 분이 가능할까요? 한 분이 한 분인가 보는데 이게 위원회 수당이 안전점검 수당이 보니까 안전점검원이 한 분인가 봐요. 이제 그 기술자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그 이제 지금 한 번을 그 실시를 한 거고요. 지금 한 그 전문 구조나 이쪽에 저 전문가로 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 부분은 그 지속적으로 이제 1년에 2번까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한 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지금 C등급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고 이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고 그 특이점이 있을 때는 특별 안전 점검을 별도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추가적으로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에 2번 하시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D등급 정도 나온 거는 아직 없죠. 여기 3종 건물 중에서. D등급은 특별관리 대상이고 C등급입니다. 지금. 예, 이게 관리하시는데 혹시라도 안전점검이라는 게 시민의 안전이나 모든 안전이 감안하는 건데 이런 시설물도 좀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우 의원님.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리 3회 추경 예산은 우리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사업 설명서는 94페이지 우리 같이 본 예산하고 같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타 시도처럼 우리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한 대응팀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구성할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 이게 왜냐하면 실은 몇 해 전부터 조상 찾기, 땅 찾기 운동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반응들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사유 재산에 대한 상당히 또 침해를 또 받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2억 8천 정도 적게 예산을 좀 편성을 했어요. 물론 이게 실은 우리가 많은 용지 보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소송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건수가 없던 건지 일단 우리 본 예산에 대해서 비교하면
한 2억 8천 정도 적게 산출한 내역이 뭐 시대 흐름상 이게 뭐 실은 이 보상할 그게 별로 없다든지 그런 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미지급 용지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구에 대해서 원만히 씨하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협의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이제 그게 원활치 않을 때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임료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토지 자체를 매입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은 연내 이제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있고 이제 해마다 그 1년에 지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 예산 확보 후에 그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남을 때는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많은 과를 좀 질의 좀 해야 되니까 단답형으로 좀 답변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또 설명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승소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이상 다 패소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보상가는 더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타 시도 사례를 들여다 보니까 타 시도는 선제적 대응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협의 매수를 하다가 소송을 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좀 뭐 적극적으로 좀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송이 계속하면 눈덩이처럼 소송 비용도 늘어나고 결국 우리가 승소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례 찾아보시면 거의 100% 가까이 돼서 행정기관이 다 패소하는 일이 대부분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게 우리 협의 매수 같은 거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께서 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상 적침 및 노점상 단속 우리 예산안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장님 요즘 송탄시장에 대한 부분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좀 풀어가려고 노력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아직까지는 이제 출장소에서는 그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계도로 위주로 해서 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거기를 시장 바운다리로 그러니까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거는 좀 아직까지 좀 추진이 안 되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계도 쪽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점상 단속이 일부러 우리 시에서 나가서 뭐 단속을 하기보다도 민원사항 발생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노점상은 어떻게 보면 생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또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조건 단속을 해서 행정 조치를 취하기보다도 계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리한 우리가 좀 지도라든지 단속은 좀 피해 주셨으면 솔직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과감히 또 삭감이 좀 이루어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순철 과장님 왜 표정이 별로 뭔 일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수혜 대책 보잖아요. 수혜 대책. 물론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수해라든지 기후 재난에 대해서 많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송탄출장소에서도 수해 대책이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고 기후 이상, 기변 이상이라는 대책을 좀 한번 넣고 우리 꼭 수해에 대한 뭐 우기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첨부해서 과감한 예산 반영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삭감이 아니라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과감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실은 잘 들여다보면 시민에게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은 과감히 좀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아쉬움을 좀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판단해서 다음부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 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예산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몇 월에 우리가 이거 준공이 이루어지죠? 내년? 현재 공기상은 내년 7월로 돼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그 내년도 예산은 16억 5천인데 이제 부족 사업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그 공기 내 완료는 현재로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도 지금도 단계별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여기 시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을 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 정말 시에서도 이 부분 세월교 지방 306호선은 너무나 장기적인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님 적극적으로 가시기 전에 좀 더 적극 반영 좀 해주시고 단계별 계획 좀 제대로 좀 수립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이거 2025년 7월에 준공되니까 시민들이 물어보고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럼 내년 7월 되면 또 엄청 깨져. 당신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알려준 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거 분명히 또 지연될 거예요. 56억, 50억 예산 어려운데 어디서 또 반영을 할 거예요. 이거 10이잖아요. 네네. 또 좀 잘 좀 보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북부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인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도로 제대로 보상해줄 만한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보상이 좀 이루어질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어마어마한데 이건 정말 사유재산권이 엄청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효불급한 도로라면 과감히 폐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10년, 20년씩 묶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 뭐 한 몇 억 정도 우리가 증액을 한 거죠? 금년도 예산이 75억이었고요. 내년도에 83억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추경 따로 세운 건 없었죠? 추경이 2회 추경 때 세우신 건가? 예, 작년도에 금년도죠. 예, 금년도에 추경 때 세운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소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빨리빨리 하려니까 숨이 차네. 자, 우리 130페이지 우리 사업명세서 27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이번에 우리 지산천 하천 경정비 사업인데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또 국도비 매칭해서 국도비에서 이 사업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도 본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오죽하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나름대로 또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소장님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다시 한번 좀 사업 설명이라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토비 예산은 지금 배수 개선 사업으로 계속 이런 물 흐름만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좀 그 자연 생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천호로 하기 위해서 소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5개간 건물도 우리 김순희 의원님께서 아까 잘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예전에 그 불법 광고물 거는 분들이 우리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안 한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오후에 걸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에도 우리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실은 요구액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뭐 이런 뭐 실은 뭐 증액이 되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뭐 이제 근로자 뭐 보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더 증액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지금 단가 시간당 단가는 지금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이제 좀 오르는데 저희 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이제 좀 단축을 했습니다. 1시간을 그래가지고 근무 시간을 7시간으로 그 이제 주간 같은 게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력은 그대로 있고 시간을 좀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속 시간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일찍 끝내는 게 아니고 늦게 시작해서 좀 네, 저녁까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아니 평택시 전 거리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부탁도 잘 단속을 해줘. 특히 북부 지역에는. 자,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게 보게 되면 우리 위험수목 제거가 2024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을 산출 대역으로 잡아놨어요. 실은 저한테는 상당히 위험수목 제거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해도 읍면동에서는 뭐 출장소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민원 받은 것만 해도 위험수목 제거를 해달라고 하면 이 1,00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어요. 3천만 원도 실은 상당히 부족한데 이 부분을 산출 내역에서 다루 변경을 해서 물론 유동성 있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위험수목 제거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산출 내역도 좀 과감히 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도시까지 또 바꾸면서 지금 빠뜨린 게 들어서 오늘 우리 273페이지 한번 명세서 보게 되면 이거는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을 돼요. 우리 노후 가로등에 대한 교체 사업에서. 그렇죠? 얼마 반영이 돼 있죠? 우리 273페이지 명세서 보면 중간에 예, 노후 제가 가로등 교체 사업. 예. 해당 페이지는 제가 지금 그러세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도심 지역은 좀 덜해요. 근데 농촌 지역이나 약간 살림을 낀 그런 마을은 가로등 교체 사업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 저도 몇 번 신청을 했는데 좀 반영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게 궁금한가 해서 우리 실은 전년도 전년도 예산에 가고 뭐 별다르게 그대로 좀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교체 사업은? 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자료로 좀 줘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하차도 보도육교 시설물 청소 용역인데 전년도 한 사업 내역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뭐 번복되는 그런 뭐 사업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정년 퇴임이 며칠 날이라고 하셨죠? 12월 16일자 명예퇴직입니다. 12월 16일. 많이 서운하시죠? 네? 한 3년 정도 더 근무하시면 좋을 텐데. 시원하세요? 그동안 뭐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예의 퇴임식이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탄 출장소 예산이 우리 뭐 건설도시과는 이제 녹지과 시간이니까 일반에게 세입이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합해서 103억 2,560만 원이 맞나요, 소장님? 건설도시과가 100억이고요. 네, 그러니까 합해서 건축녹지과 예, 합해서. 맞습니다. 예. 건설도시과가 100억 3,060만 예, 예. 원, 건축녹지과가 29억 5천만 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하고 비교해서 증감액이 어느 정도예요? 증감액은 먼저도 이제 지방채 발행인 거 있잖아요. 네네. 사실 83억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거지. 음. 사실은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 세입에서는 지방채 발행 것 때문에 이제 83억 정도. 대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죠. 네. 물론 이제 뭐 다른 과들도 중요한 그 사업이고 예산이 필요한 거지만은 대체적으로 건설도시과 사업은 예산을 축소를 하면 안 돼요. 이 도로, 교통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외부에 오신 분들이 뭐 도로에 다니면서 뭐 포털 이런 거 생겨가지고 타이어 파스나고 그러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도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증감 편성 내용에 보면은 거의 그 건설도시과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뭐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도 뭐 삭감이 되고 가로등 보수자재비도 삭감이 되고 뭐 건설도시과장님 뭐 며칠 안 남으셔가지고 뭐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는데 제가 일단 뭐 이 방송을 보는 뭐 팀장님들이 잘 알아서 준비를 하시겠죠. 뭐. 네. 그 갈평 보도육교 철거는 왜 하는 겁니까? 예, 안전점검 결과 그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보수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만한 이제 그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럼 철거하고 다시 신규로 또 하나요? 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철거만 하는 겁니다. 그 보행에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여론조사도 했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뭐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뭐 하도 많이 그 삭감을 해놔가지고 뭐 이거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뭐 한 3시간 이상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거의 삭감했네 거의. 이거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삭감액을 건설도시과에서 올린 겁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그 출장소의 예산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어디가 미워서 뭐 삭감하거나 그런 건 없이요.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럼 말씀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삭감한 거다. 네. 소장님 판단에는 물론 이제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그 PPT 자료 준비한 게 있어요.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은 그 평택시에 피해본 지역도 많고 또 그 보도를 다니시다가 좀 미끄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많고 그런데 이런 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는 한번 보시고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 저 송탄 출장소 북부 문회회관이죠, 맞습니까? 네, 문회관 앞에 맞습니다. 이게 폭설이 지난주 며칠 날이죠? 27, 28 내렸습니다. 27, 28, 29일까지 왔나요? 네. 27, 28. 이제 주로 온 게 이제 27, 28 많이 왔습니다. 제가 29일 날 아침에 아니 30날? 30날인가 아침에 새벽에 좀 찍은 사진인데 한 7시 반경에 문해회관은 그 행사가 많음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인데 저렇게 눈이 쌓여 있고 제설을 안 했을 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일단 시설관리 부서에서 일단 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저 소장님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을 보시고 그 관계자한테 좀 제설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실 문해회관 앞에는 안 갔고요. 그 청사 앞에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2층 그때 그러니까 2층 체육관에서 그 토요일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큰 행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쪽만 작업을 했다. 예. 네, 뭐 전반적으로 다 하셔야죠. 전반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 저기는 제가 당연히 출장소 앞에가 전체적으로 소장님- 제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소장님 오해내지 마세요. 이게 소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렇게 폭설이 내릴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바로 좀 제설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장비 한번 투입하고 인원 투입해서 바로바로 제설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주차도 하고 그 북부문회관 또 왕님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확장이 저렇게 해서 이제 제설이 안 되니까 주차하기가 힘든 거예요. 주차하기가 그렇잖아도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저렇게 눈이 많이 오고 나면은 그 차들을 어디다 주차할 데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오르막길이지 않습니까? 오르막길. 오르막길에 저렇게 비탈길에 눈이 안 채워져 가지고 그냥 며칠씩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 다음에요. 여기 이런 데가 중요해요. 우리 건설도시과 우리 팀장님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저게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 근데 이제 제설 차량이 좌우측에서 도로만 이렇게 눈을 밀고 다니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횡단보도는 제설 차량이 한번 밀어줬어야 되는데 안 밀어줘 가지고 사람이 얼리 건너갑니까? 저렇게 눈을 쌓아놓으면 횡단보도인데 저런 문제가 평택시에 있다는 문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죠. 다음에요. 여기도 중앙 차선 쪽에 횡단보도 저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또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보도죠, 보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 뭐 인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횡단보도를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야 되는데 횡단보도 앞쪽에 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저런 길에서 평택 시민이 며칠씩 걸어 다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네, 또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 횡단보도 또 다음이요. 새벽에 저렇게 이제 가로등도 들어와 있고, 가로등이죠? 보안등인가요? 가로등인가요? 가로등도 들어와 있고 새벽이에요. 저렇게 이제 보도에 한 분이 저렇게 이제 걸어 가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미끄러워서. 또 다음이요. 보도 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평택시에.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여기는 이제 2층 분수공원 앞인데요. 이게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거든요. 약간 계단이 아니고 약간 이제 경도 한 15도 정도 이렇게 경사로 길이죠. 이런 데도 제설 작업이 안 돼 있다니.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음. 이거는 이제 이제 버스 승강장 앞인데 저렇게 이제 어두운데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앞에 버스 승강장 앞에 보면 제설 작업이 안 돼 있다. 또 여기는 이제 버스 승강장에 등도 없다. 등이 이제 고장 났겠죠. 이건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할 문제인데. 네. 다음. 아까 저 도로에서 여성분 한 분이 걸어가는 게 그 사진이 없네. 이거. 이게 새벽인데요. 보도에 눈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도로로 다 사람이 다니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평택시. 그만할까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사진 여기 있네. 저렇게 도로로 시민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새벽에. 보도에 눈이 많으니까. 저러다가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나면은 큰 부상을 입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평택시에서 저런 걸 방치를 해둘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평택시 조례에 보면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평택시는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녹색 교통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모든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건설도시과는 뭐 예산이 계속 감액돼서 제가 뭐 크게 질문 드릴 게 없고요. 98쪽에 책자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송탄출장소 책자 98쪽에 보시면은 송탄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2018년부터 지금 추진을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22%예요.
2년 안에 다 하겠습니까? 내년 후년까지? 총 사업비가 65억. 올해 감액 추경으로 1억 3천을 뺐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사가 되겠어요? 소장님. 추경 예산 등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성필 사업에 제가 도로개발팀에다가 좀 확인한 결과 총 36개, 36개 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30억밖에 배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이거 일을 우리 저 예산팀에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다가 사업을 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무원분들 다 놀리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예결위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결위에 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평택시 예산 신규 예산과 증액 예산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거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저기 건축농지과 건축농지과인가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개동의 방송 앰프 시설 어디 건축농지과인가요? 어디서 해놓은 거야 이거? 아니,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요. 방송 앰프 시설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대요. 이제 안전총괄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주택과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7월 15일 수회 때 마을에서 대피하라는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발목 그러니까 무릎까지 물이 차 올라왔었거든요. 도로가. 이런 상황에서도 통장님이 발만 동동 구르고 방송을 못한 거예요. 이게 평택시 현재 행정이에요. 지금 이게. 예산 타령들만 하시고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서로 밀고 있어요. 서로. 이거 소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송탄동에 확인 좀 해보고 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투입할 예산과 사업이 있는 거고 좀 시간을 갖고 할 사업이 있는 건데 아까 유승영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장기 지표로 가는 이 사업비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집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손한명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그게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혹시 이제 재연의 방향으로 잡아주신 내용도 있는데요. 시민 안전에 관한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까 눈길에 왜 횡단보도의 중심이 제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용하시는 그런 곡선 경사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더 체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제설 작업이 워낙에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좀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지적해 주신 거니까 그거는 좀 먼저 챙겨서 설해 대책 계획 세우실 때 한 번씩 더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건설 도식과 건축 노치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죠?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